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 주역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건의천 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의천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괴를 뽑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점단을 할 것이냐, 점쳐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맛보기로 한번 괴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64개를 차례대로 다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위천계는 오늘은 맛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보기니까 경에 대한 해석만 있고 12개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64개를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건의천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10위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오늘은 맛보기로 경만 볼 건데 이 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의천계가 이렇게 양요로만 6개로 이루어진 게잖아요. 이 건의천계의 계사를 보면 건원형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원형이정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쓴 사람들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책이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관적인 해석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형이정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교수인 주역 권위자죠, 장치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건은 만문의 근원으로 시작부터 형통하니 발응해야 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분 해석으로는. 그래서 만문의 근원으로 시작부터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정재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바램이 크게 이루어진다, 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조금씩은 모두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괴를 딱 뽑았을 때 만약에 효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변효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괴사를 갖고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원형이정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글자 그대로 그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선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괴사가 양의 기운이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양의 기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처럼 이렇게 강한 그런 기운을 나타내니까 나 스스로가 자강불식,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괴를 뽑았는데 건의천이 나왔어, 건의천 계사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랬을 때는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이 원형이정에서 지금 보세요, 이정을 보면은 바르게 해야 이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천 계를 뽑았을 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살아야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정에 대해서 12개에서 단전이나 상전이나 문헌전에서 그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맛보기니까 12개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괴를 딱 뽑았는데 변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괴사로, 본괴의 괴사로 딱 봤을 때 이것이 건의천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건원형이정,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데 이 건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고, 그 바르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양의 기운이 매우 상승하고 그 스스로 노력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초효부터 시작해서 상효까지 6개의 효에 대한 해석이 있겠죠. 건이천하고 곤이지하고 이 두 개는 용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가 총 7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효가 일효만 초효만 변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본계의 초효를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초효에 대한 해석 내용을 보면 초구 잠용물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구 잠용물용. 그러면 이 잠용물용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잠이 어떤 잠자예요? 잠길 잠자입니다. 용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잠겨있는 용이다, 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이 용이라는 동물이 상상의 동물인데 이 용은 하늘로 승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완성의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이 효를 볼 때 초효거든요. 맨 처음에 나타나는 효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효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괴를 딱 뽑았는데 건이천 초효가 나왔다. 그러면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효, 건이천의 두 번째 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현용재전 이견대인. 이 견자로 우리가 이제 볼견자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견자가 두 개가 써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견자는 나타날 현자이기 때문에 현으로 읽고요. 이것은 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밭에 있어요.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이 현용재전 이견대인.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물에서는 나왔죠. 물에서는 나왔어요. 지금 용이 밭에 있는 거예요.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훌륭한 사람으로 봐야겠죠. 이 대인이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5효에서도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효에서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해서 이 대인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평범한 사람 중에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효를 딱 뽑았을 때에는 당신 주위에 주변에서 덕이 높고 훌륭한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에서는 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효를 볼까요? 3효를 보면 구삼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 여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자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건하다는 것은 세울 건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한다,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청약 저녁까지. 이 척자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의 그 행동을 삼간다, 나의 행동을 반성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자신을 둘러보고 노력한다면 여무구, 이 없을 무자에 허물구자거든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위태롭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좀 위험한 자리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반성하면 위험한 자리에 있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괴를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만약에 권위천에 사묘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당신 그렇게 좀 위험한 자리는 많은데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위태롭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개를 지나서 학계를 지나서 상계로 올라가요. 구사, 혹, 약재연, 무구.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혹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연못에서 혹여 연못에서 뛰어오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허물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공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혹이라는 것은 좀 불규칙적인 거죠. 내가 뭘 하면, 그러니까 연못에서 뛰어오르면. 그런데 뛰어오른다는 게 시기를 잘 봐서 시도한다는 뜻이죠. 이 혹자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봐서 시도한다면 허물은 없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반대로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괴를 딱 뽑았는데 사요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당신 시기를 잘 살펴가지고 시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혹은 시기를 잘 맞추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효입니다. 근데 이 5번째 효가 여기에서는 최고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중에 있죠? 중에 자리가 좋은데 또 정입니다. 이 2번째 효는 이가 음이니까 어때요? 부정이 되죠. 그런데 오는 양이거든요. 양인데 또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나는 용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호에서도 대인이 나오고 5호에서도 대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인의 성격이 2호와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2호는 밭에 있잖아요, 용이. 그런데 5호는 하늘에 있거든요. 이 용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열을 뽑았을 때는 이 정상에 있는 분, 실권자 이런 분을 만나야겠죠. 중정의 자리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오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효를 보겠습니다. 딱 괴를 뽑았는데 이게 상효가 된 거예요. 상구 황용유해.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양효만 쫙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이 아주 끝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오른 자리는 오히려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쁘다고 봐야죠. 내가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정상의 자리에 딱 섰더라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불안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정상에 이렇게 섰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랬을 때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효를 딱 뽑았는데 이렇게 권위천 상효가 나왔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행동을 잘 관리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자기 행동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효는 어때요? 오효보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교까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건괴하고 공괴, 그러니까 전부 다 양효로 된 것과 전부 다 음효로 된 것, 이 두 가지만 용효라는 게 있습니다. 용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를 뽑았는데 건이천을 뽑았는데 전부 다 6개가 다 변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효를 보라고 주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주자가 주장한 대로 이 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용효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용효를 보면 용구, 경군용, 무수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군자가 무리군자잖아요. 여러 용들을 보건대 우두머리가 없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길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용이 여러 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없으면 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를 안 뽑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평등한 상태에서 본분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 굳이 우두머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분을 지키면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 평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두머리를 뽑지 않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내가 너무 나서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양보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 지키면서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보기로 이 건이천개를 뽑았을 때 이것이 나오는 해석,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본계의 괴사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초요부터 상요까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4개가 있잖아요. 그 64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할 때에는 그 12개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이천에 대한 맛보기 해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